자, 요 기사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깜짝 놀래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강인 런던 찾아가 사과,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 손흥민은 포용했다. 자, 이렇게 사진이 함께 손흥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이쯤에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했다라는 사진 한 장 올리면 괜찮아질 거다. 이강인 선수 측이 제 영상을 본 것일까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결국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단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사과했다라는 건 저는 이 타이틀을 보자마자 잘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왜 불협화음이 나올까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다. 아마 이번 이강인 선수의 사과 소식을 면밀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사진을 보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꾀동무를 하고 있고 색깔마저 맞춰 입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 두 선수가 참 사이좋은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아마 그때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가 제대로 화해했구나.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참 놀라운데 지금 보면 사과받은 대표팀 손흥민 역시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며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에 한 번 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요.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사과문을 한번 먼저 보자니 요렇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커멓게 올렸죠. 제가 이 부분도 지적드렸지 않습니까? 스토리에 24시간 만에 삭제되는 사과문은 국민들이 바라볼 땐 의미가 없다. 공식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공식 사과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경에 아무것도 없죠. 자,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인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의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옹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이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설영우, 정우영 이 두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탁구팸, 탁구 3인이죠.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고 빛내셨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강인 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이 사과문을 보면서 이가 갈린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보면 나였음 바로 손절인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인배구나. 모든 게 사실이었구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닥치니까 이제야 빠르게 진심 어린 사과하는 척 약삭 빠르다. 실수는 한 번만이다. 진심으로 사과했고 동료들이 받아줬다면 앞으로는 조심히 해야 할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기대치가 큰 사람에 대해선 너무 가혹한 것이 한국의 정서이다. 힘내길 바란다. 지금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과가 받아들여진 분들, 반대로는 나는 저거 가식 같다라는 분들. 왜냐면 이강인 선수의 이 사과문이 본인이 적은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강인 선수의 변호사가 대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돋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사과문을 사과문이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렇게 사진과 함께 올린 입장문을 한번 볼까요? 이거 손흥민 선수가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올렸다라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강인 선수와의 사진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 대표팀 내에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며 노력해왔습니다.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인배인지를 알 수 있는 입장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흥민 선수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피해자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많은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진심이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민분들은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선수들끼리 다 사과하고 끝낸 일을 온 국민들이 비판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축구협회에 책임을 묻는 분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 클래스 장난 아니다. 이 형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손흥민 선수라면 이 사과 받아주기 쉬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런던을 찾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이 사과문 한 장에 손흥민 선수는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사실 최근까지 손흥민 선수의 이 손가락 부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참담함을 드러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짚어야 하는 팩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왜냐? 이 사건은요, 탁구게이트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공식 화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전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계속 이 국가대표팀의 팀워크가 뭔가 저해가 되고 편가르기가 되면 이거 우리만 손해잖아요. 다만 연기에서 문제점은 이강인 선수의 실수에 대한 이런 사과문 한 장으로 퉁친다라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벌써 이강인 선수가 이런 사과문을 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작에 이렇게 가서 이강인 선수를 보고 사과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때까지 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강인 실수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대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사실 이강인 선수는 이미 기업들과 광고들과 정말 많은 곳에서 손절이 됐단 말이죠. 이 손절 기사가 올라온 게 이틀째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이강인 선수가 공식적인 사과를 손흥민 선수에게 제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광고 다 빠지고 수십억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보니 뒤늦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손을 날렸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바로 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단 측이 이강인 선수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단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손을 날린 건 사실이 아니다. 전혀 다르다.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했던 운동 중에 하나다. 라고 해명했는데, 자, 분쟁의 중심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단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이런 제대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화해까지 한 마당에 지금 이강인 선수의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때 이런 행동을 했고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식적인 사과문의 행태를 보면요, 전형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는 유명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보여주는 감성의 호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처음에는 잘못에 대한 부분만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들끓었던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국민들마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 사건 경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너가 선배에게 손을 날린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저렇게 다칠 수밖에 없었던 거냐, 여기에 대한 말들이 없이 굉장히 영리하게 적혀져 있는 사과문들을 살펴봤을 땐 이거 아무리 봐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의 변호사가 대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 사과문에 대해서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위원장은요, 두 사람이 화해한 건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나가서
이것에 대해 규명하거나 해명해야 될 필요성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쌍수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 화해에 좋아요가 엄청나게 박혔는데 배우 박서준 씨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논란에 피해를 입은 이 파비앙 방송인과 또 덱스까지 다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 불화설이 종식됐다라는 생각에 다들 응원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수 박기영 씨 역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가뜩이나 힘든 대회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잘 사과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파비앙 씨, 이강인 선수를 항상 응원하던 방송인이었는데 프랑스로 돌아가라 막 이런 비판도 많다는 와중에 이거 이강인 선수가 화해를 해줬네요?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화해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역시 소니다라고 엄지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일본 축구팬의 황당한 반응. 이강인에게 억지로 사과를 강요하는 한국의 정서. 이건 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뭔 말일까요? 이강인 선수가 결국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가 사과를 하자 이강인의 탁구 사건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사과 소식에 일본 언론에서는요. 같은 동양권이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지못해 사과한 것 같다.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있고 장유유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후배가 선배를 대하는 것도 처세술이 있어야 한다. 이강인이 조금 유치한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젊은 이강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로 꾸짖었기에 이강인이 반발했을 것이다. 저녁 식사 이후 탁구로 긴장을 푸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태에 대한 해명과 규명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고 어설프다 보니까 일본에서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강인 선수가 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더 최악으로 이강인 선수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과문에 대해서 이런 글도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하자 기성용 전직 캡틴, 전직 주장이 딱 3글자 남겼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기성용 선수 역시 너무나 대선배죠? 이 사과문을 본 기성용 선수는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전직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많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결국 차후에 나서 이 기성용 선수가 사실 이강인 선수를 좀 많이 응원했거든요. 그때 이 기성용 선수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대가 왜 이 모양인지 파악해봐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기성용한테도 왜 난리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성용 선수는 결국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글자, 힘내자. 선수들끼리가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협회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분개함을 느끼고 계시고, 사실 좀 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댓글 내용 매우 궁금합니다. PSG와 한국 대표팀에 모두 재앙이다. 프랑스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강인 사태. 자, 이 기사가 눈에 보이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한국에서만 유독 심하다. 정작 파리 생제르맹 클럽팀에서는 이강인 선수 훈련도 잘하고 있고 밝은 모습 보이고 있던데 거기에 음바페가 생일 축하도 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강인 팬분들로 보이는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일까요? 이 기사 제목만 봐도 프랑스 현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글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탁구 사건이 프랑스 현지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보면 프렌치 풋볼 위클리라는 곳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PSG와 한국 대표팀에 모두 재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탁구 사태,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사과까지 한 이강인 선수이지만 이 프렌치 풋볼 뉴스에서는요, 손흥민과 충돌 사태는 PSG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했던 이강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 아시다시피 이 파리 생제르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폼 판매에 아주 진심인 클럽 축구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수 선발을 유니폼 많이 파는 선수별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한국에서 중계 화면에는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졌고, 그를 후원하고 있었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강인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많은 축구 팬들 역시 분개해했으며 23세의 청년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후원 기업들도 이강인 선수를 손절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강인이 빨리 사과해야 한다.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손흥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신속하게 징계를 내리는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근 24시간 만에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과문을 올린 것부터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깬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이렇게 좀 비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 이 모습은요, 해외에서조차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과 다르게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겠죠? 근데 그 팬분들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주장이며 선배인 손흥민, 이강인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 어떨까? 19일 날이 이강인 선수의 생일이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3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음바페 선수부터 많은 선수들이 생일 축하를 했지만, 사실 이강인 선수는 98년생으로 26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일본 선수 역시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며 이강인 선수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린 것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쭉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일본 선수가 열심히 활동하던 당시 동갑내기 절친이라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에게 생일 축하의 뜻을 전했다. 보니까 한국 미래의 이강인과 일본의 미래로 불리우는 구보는 어릴 적부터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에서 활동 시기가 겹쳐왔던 동갑내기 친구라고 합니다. 마요르카 팀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강인은 21년부터 23년, 구보 선수는 21년부터 22년까지 마요르카에서 임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 때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생일을 축하했다라는 기사 내용인 건데, 사실 음바페 선수와 해외 선수들은 축하하는 반면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 사실 정말 생일에 큰 축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강인 선수의 이번 축구 사태에 대해서 PSG 모두 재앙,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사죠. 생일에도 못 웃었다.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웃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강인 선수가 저지른 행동은 해외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강인은 어찌됐든 한국의 정서상 잘못했다. 선배에게 대항하는 듯한 행동을 이전부터 취해왔고 젊은 세대끼리 하는 놀이가 선배들 눈에는 거슬렸다. 선후배 간의 규율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에서 이강인의 낯선 행동을 선배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이강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자유인인 것처럼 그에 대한 선배들 인식과 판단도 자유다. 내가 A라는 의도로 한 행동이 상대가 B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다. 이강인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10대 초반 스페인으로가 축구를 배웠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축구 자존심이 강한 유럽에서 그것도 자신이 최고 유망주임을 자부하는 세계 각지의 수많은 유망주를 이기려면 뛰어난 실력과 강인함을 넘어 숨막히는 생존법을 익혀야 했고 코브라 맹독 못지않은 독함까지 갖춰야 했을 것이다. 이강인은 축구 기술로서 뛰어난 선수다. 그러나 동료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팀을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하는 축구 정신은 덜 배웠다. 어린 나이에 급속하게 세계적인 스타로 대성하며 생기게 된 자신감과 자존심이 오만함, 방자함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강인은 지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합니까? 되묻고 싶네요. 분명합니까? 손흥민은 아시안컵 직후 주장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손흥민이 상투적으로 면평으로 이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축구팀의 주장이든 감독, 회사 사장, 누가 됐든 리더는 팀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자기 뜻을 팀원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전달하며 모든 사람이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공통된 목표를 위해 매진하게 만들어야 한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기간 중 선수로서 보여준 것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주장으로서는 부족했거나 최소한 원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기사에서 한 말입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미 좀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강인을 먼저 안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강인이 더 잘못한 게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화해와 용서는 선배가 먼저 해야 힘이 생기고 파급력도 커지며 이강인이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손흥민이 먼저 나도 부족했다 라며 이강인을 보듬으면 어떨까? 야, 먼저 보듬기에는 감정이 덜 풀렸다면 이강인이 내면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손길을 지금이라도 잡아주면 어떨까? 그게 주장이며 선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며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장한 손흥민이 아직 혈기왕성하고 축구 생각이 짧은 어린 이강인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손흥민 선수가 뭐 이강인 선수의 생일 선물입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편향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적은 사과문에는요, 손흥민 선수에게 흥민이 형 내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잘못했어라는 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강인이 내면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손길을 잡아주라는 거죠? 야, 거기에 생일 선물로서 용서를 해줘라? 이 기자분은 뭔가 생각을 단단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한 역할까지 이미 손흥민 선수가 살짝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의 댓글들 제가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건 손흥민 선수가 할 선택인 거지. 아니 정작 피해를 입은 건 손흥민 선수인데 피해 입은 사람이 국가대표 주장 자리를 내놓고 이강인 선수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이건 무슨 가해자가 버젓이 남아있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을 기사에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이강인은 지금 너무 우울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몸싸움이 워낙 긴장된 상태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한 가지였지만 그걸 바라보는 선수들의 시각은 다양했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인식하는 게 달라지게 마련이며 결국 심각한 일인 것처럼 기억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모순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강인 선수를 두둔해도 적당히 두둔해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두둔하고 있는 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이강인이 손흥민을 무시하고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중에 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제가 지적했었던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강인 선수가 1위로 치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실점까지 하게 됐다.
이 영상에 대해서 축구 전문가들은요, 경기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계 화면을 보는 시청자는 경기장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막상 직접 뛰어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게 다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경기장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글쎄요. 결국 이 문제는 뭐죠?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 대한축구협회에도 책임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정말 진짜든 아니든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에게 후배로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라는 건 벗기 어려운 죄악으로서 치부당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 올라와요. 손절밖에 답이 없다.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에 유통업계도 불똥이 튀고 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뭐 홍보하고 있었던 아라치 치킨, 뭐 광고 영상 다 내려버리고 아예 재계약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온 이 슛돌이빵.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강인 선수의 굿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파리바게트가 지난해 10월 달에 소속팀인 PSG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파리바게트에서 이런 팀원 빵을 막 냈는데 이거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 없으면 한국인들이 뭐하러 사 먹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거 판매가 되겠습니까? 파리바게트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결국 악플의 불매 운동까지 광고 역효과에 모든 유통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광고 모델로서 이강인 선수가 많은 곳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팔의 탁구 게이트까지 손흥민이 계속 주장해도 될까? 차, 이런 황당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쭉 올려보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가 주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나왔다라고 커뮤니티 의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기사에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지난 2018년 9월 달부터 정식 주장을 맡은 손흥민은 5년 넘게 대표팀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 패배 직후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선 손흥민이 대표팀을 은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손흥민에게 계속 주장직을 맡길지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야,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한번 볼게요. 손흥민이 이미 5년 넘게 대표팀 주장으로 헌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 주장을 겸임하느라 온전히 경기에만 100%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대표팀에서는 매번 소속 축구팀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처럼 어린 후배들과의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지고 대표팀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주장 교체를 해야 한다? 야, 이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분위기 쇄신이 되려면요. 뭐 강력한 처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말이 많은 이번 탁구 사건에 대한 CCTV 공개, 아예 감추려고 했으면 감추고 터트렸으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지금 선수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직을 내려놓을지 말지는 기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본인과 축구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팀에서 매번 경기력이 안 나온다라는 건 토트넘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객관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 대비 실력이 뛰어나고 팀워크를 오랫동안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요르단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은 대두가 된 부분은 이 선수 간의 불화로 인해 결국 팀워크가 깨졌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장직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럼 누가 주장합니까? 이강인 선수가 주장합니까? 야, 기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강인 직접 손가락 꺾었다.
손흥민 손가락 사람이 꺾은 거다. 야, 요거 팩트 체크해달라고 이메일도 오고요. 댓글도 달리고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손흥민 선수 손가락에 대한 비난은요. 엄청나게 있어 왔습니다. 크크크 그놈의 손가락. 이강인 팬 600명이 모인 단톡방. 손흥민을 언급하며 한 말. 손흥민 손가락 공 잘 돌리던데? 훈련할 때?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손흥민 선수가 다친 손가락으로 공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경기 동안 패스를 못 받은 건 오히려 이강인 선수였다. 아파 보이네. 손가락 아파하는 영상이 여기저기 올라오는데 그놈의 손가락. 이건 진짜 못 당하겠더라. 이강인 선수도 나이가 좀 더 들면 언론을 다루게 될 줄 알 거다. 그 차이일 뿐이다. 손가락으로 공은 잘 돌리던데요. 캡처 되든 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라커룸 불화 정도 아니면 그냥 묻어놓고 갈 수도 있었겠죠. 진짜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매장당하는 거 아니냐. 야,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럴수록 이강인 선수를 더 욕먹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다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고 괜찮은 겁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 손가락, 이강인 선수와 똑같다라는 거. 제가 진실을 찾아보니 한 유튜브 채널에 가짜뉴스로 판별됩니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강인 선수 손가락 알고 보니 사람이 꺾은 거다. 이강인이 꺾은 거다. 근데 제가 왜 가짜라고 판별을 했느냐? 그 이야기의 근거의 출처가 바로 이겁니다. 의사분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탈구 사진을 보니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진실인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나는 탈구 치료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다친 건지, 얼마나 아픈지 한번 알아보겠다. 손가락 탈구가 무엇인가? 보이시죠? 손가락 마디가 툭 빠진 겁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아파 보이죠? 손가락 탈구가 얼마나 아프냐? 엄청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탈구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결국 인대까지 다 끊어져야 탈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뜯어지면서 손가락이 이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손가락 탈구 치료는 병원 가서 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도 테이핑을 해야 한다. 심각하면 수술도 해야 한다. 회복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심각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디가 어떻게 다친 걸까?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구 부분이 뭐 이렇고 저번에 골절 부분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 손가락 탈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 어디에서도요.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누가 사람이 꺾었다. 이강인 선수가 꺾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칼럼을 가져다가 그 가짜뉴스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하여 또 다른 사실을 매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해야 하는 기준은요. 기사라던가 자료를 통한 팩트들을 기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렇게 가짜뉴스들로 무작정인 분노를 이용한 악용된 영상은요. 조회수가 막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나옵니다. 저라고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건 정확하게 짚되 확실하지 않은 건 아직 좀 지켜봐야 한다. 물론 나중에 그 가짜뉴스가 때려 찝은 게 팩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다른 선수가 꺾었거나 이강인 선수와의 다툼 중에 손가락이 꺾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주장하는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CCTV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공개가 필수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또 차두리 선수가 은밀히 삭제했대요.
이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도는 찌라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이 과거 훈훈했던 사진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동생처럼 아꼈던 이강인 선수, 이 잘못 장난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같이 이 잘못된 기사들과 가짜 뉴스들이 쏟아질 만큼 이 두 젊은 청년이 이렇게 최악으로 갔어야만 하나,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두 선수 간이 잘 푼다면 조금이나마 여론이 잠들어들지 않을까 싶지만 이미 이강인 선수는 그 강을 너무 많이 건너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근황 소식만 봐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